국민의힘 상황을 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월요일에 새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어제 2명의 삼선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에 누가 출사표를 던졌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금은 지난 과오에 대해 처절하게 반성하고 또 새로운 보수의 힘찬 시작을 시작해야 합니다. 수도권 민심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쇄신과 변화의 시작입니다. 저는 특정 당내 계파를 위해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 의원의 의사를 대리하기 위해서 출마한 것입니다. 엄중한 경제 상황과 민생 문제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고 당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오로지 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새 원내대표가 되신다면 또 친윤이라거나 혹은 또 영남당이라는 그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친윤도 아니고 친한도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공교롭게도 지금 이번에 지난 총선 결과에 따라서 국회에 들어온 국회의원 숫자가 영남 쪽이 많이 있고 수도권 지역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적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숫자가 영남 쪽이 좀 많다.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간략하게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둘 다 삼선입니다. 김성원 의원은 수도권, 그리고 송원석 의원은 TK 삼선 출신이고, 김성원 의원은 국회 보좌관 출신의 원내 수석 부대표를 했고 여도 연구원장도 역임했습니다. 친한계로 지금 분류되고 있고요. 송원석 의원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출신으로 원내 수석 부대표 함께 했고, 그리고 국회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구주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친한계, 친윤계 이렇게 이제 계파 대리자 성격이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재섭 의원님, 네.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사실 하나님도 모르는 게 원내대표 결과라는 그런 농담이 여의도에서 있을 만큼 네. 원내대표 선거를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자들도 가장 많이 틀리는 게 바로 이 원내대표 선거 결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지금 이제 마치 계파대리를 하는 형식으로 지금 구도가 좀 짜여져 있긴 하지만 김성원 의원도 그렇고 송원석 의원도 그렇고 계파색이 진한 분들은 아닙니다. 네. 실제로 두루두루 당내에 잘 지내시는 분들이고 누가 되더라도 원내를 잘 이끌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치열한 경쟁을 하시기를 바라고, 이것이 이제 저는 이제 제일 우려가 되는 것이 네. 지금도 이제 계파 이런 것처럼 돼버리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어떤 계파 간의 내홍 같은 것들이 계속 표면으로 분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계파 대리 전쟁처럼 돼버리면 국민의힘은 공멸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양 후보자 누구든지 간에 그런 어떤 계파 전쟁을 끝내고 대여 투쟁에 나설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네. 앞으로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재신임을 얻는 굉장히 중요한 저는 이번 분기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사람 외에도 출마를 고민하는 의원들은 조금 더 있습니다. 먼저 조경태 의원 목소리 들어보실까요? 네, 지금 현재 당이 백척 간두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 대선의 원인 제공자들이 당을 장악을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고요. 이번에 원내대표는 당 내부의 개혁과 대여 협상을 통해서 정치 복원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인물이 나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그러한 역할이 주어진다면은 저는 기꺼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그런 뜻을 담아내었습니다. 이 밖에도 5선의 나경원 의원, 그리고 4선의 박대출 의원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4선의 박대출, 5선의 나경원, 6선의 조경태,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3선의 김성원, 송원석, 이렇게 중진들이 지금 원내대표에 출마 선언을 했고, 또 일부는 출마를 할까 말까 지금 저울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김재섭 의원님 혹시 나갈 생각 없으신가요? 네, 분위기 차원에서 아까 개혁이니 이런 정치 복원이 하려면 좀 초재선 의원들의 어떤 출마 선언도 좀 이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던데요. 보통 이제 그런 어떤 당의 쇄신을 위해서는 원내 지도부 선거보다는 당 지도부, 이제 당 대표나 최고위원 선거에 보통 많이 나가게 되고 원내 지도부만큼은 그래도 원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저는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그러니까
여권이 한 180석 정도 되는 상황이고 야권이 한 100석 남짓 110석이 이제 이제 막 되는 그 정도 상황이기 때문에 원내 협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도 원내 어떤 상임위 문제, 뭐 협상 문제 여러 가지가 굉장히 큰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보통 원내대표는 초재선들이 도전하기보다는 3선 이상들이 도전을 해서 능숙한 협상을 하는 방식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당내 쇄신을 위해서라면 당 지도부에 도전하는 게 맞고 그리고 네. 지금 이제 원내대표 선거는 지금 이 한마평에 오르시는 분들이 이제 민주당과 싸우는 그러니까 민주당의 원내와 싸우는 역할들을 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조선일보 칼럼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 김문수 전 장관과 함께 김재섭 의원도 이름이 거기에 거론돼 있던데 혹시 그럼 당 대표는 도전할 생각 있으신가요? 제가 뭐 그런 말도 함부로 드리긴 어려운 거지만 적어도 그만큼 지금 대통령 후보자였던 분들과 제 이름을 나란히 놓은 이유는 네. 그만큼 우리 당의 개혁이라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다. 그리고 이른바 중수청, 중도 수도권 청년으로서 우리 당이 환골탈태해야 되는 열망이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필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당 개혁하기 위해서 저도 뭐 노력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뽑히는 새 원내대표는 대여 투쟁은 물론이고 또 당 쇄신에도 사활을 걸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아직 정하지 못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5대 개혁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도 필요하죠. 권영진 의원과 김용태 비대위원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원내대표 선출 이전에 의원총회를 다시 소집해 줄 것을 현 원내 지도부에 요청한다. 아울러 차기 원내대표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 연장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한다. 다음 지도부가 들어서서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지금 밀린 숙제부터 하게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처음에 당무감사를 고민하게 되었던 배경에는 많은 국민들과 당원분들께 오해가 없도록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요청하게 됐었던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징계를 예상하거나 염두에 두고 하진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의원총회를 열어서 당내에 많은 의원들과의 의견을 좁힐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은 이번에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요. 네. 국민의힘이 개혁과 혁신의 방향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제 과거에 머무른 정당이 되느냐 이 시금석이 될 거라고 봐요. 네. 원내대표 선거 다음에 이제 전당대회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무엇보다도 이제 전제는 제가 이제 뭐 밖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뭐 친한 친윤을 떠나서 일단 원내대표가 됐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됐건 탄핵에 찬성을 했던 사람은 안 된다. 네. 그리고 친윤이 돼서는 안 된다. 구주류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원내대표에서 만에 하나라도 친윤, 구주류가 되게 되면 이것은 국민의힘이 개혁과 혁신에 저항을 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줄 수밖에 없고 네. 근데 결과적으로 굉장히 기득권인 구주류와 친윤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개혁과 혁신을 하자는데 굉장히 많이 반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원내대표가 만약에 구주류랄지 친윤이 된다고 한다면 네. 그 사람들과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계속 개혁과 혁신을 방해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네. 그래서 원내대표 16일에 있는 원내대표 이제 선거 결과를 좀 주시하고 있고 그래도 좀 다행인 것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재선 의원들이 네. 상당히 임기 연장이랄지 이런 힘을 좀 보태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권영진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원내대표들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 연장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라. 네. 그러면 그 얘기 자체는 만약에 임기 연장을 반대하면 표를 안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뭐 재선 의원들이 나서서 네. 저렇게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회에서는 흥미로운 장면도 있었습니다. 어떤 흥미로운 장면이었을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문을 닫을 것만 있어. 어쩌서 이거 해야 되니까. 아, 그게 아니에요. 회장님들, 의장님 나오시. 내가 어제 말하려고 한 거야, 방송에서. 말하면 계속 배우를 나가. 진짜.
번도 어제 전화 받아서 가짜는 배우들 때문에 얘기한 적이 없는데요. 근데 진짜 몇몇 의원님 진짜인 줄 알아요. 진짜 왜 맨날 안 돼? 출범식, 그 천판식을 진심으로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연대를 위해서. 아이고, 요것 때문에 그 고생하고 또 하라고. 자, 지금 배후설과 관련해서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 또 의심을 받고 있는 두 사람이 어제 공교롭게 마주보고 자리에 섰습니다. 김재섭 의원님, 저 네. 배후설 뭐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뭐 저는 저 김용태 위원장이나 이준석 의원이랑 다 가까운 사이라서 네. 잘 아는데 이준석 의원이 그렇게 배우가 될 만큼 부지런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김용태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의 지시에 자 고분고분 따를 만큼 그렇게 간단한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일각에서 그 배우설 지적하는 거는 그냥 모함을 위한 모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각자의 소신을 갖고 일을 하시는 두 젊은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배우설은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필 공교롭게 공간이 협소해서 바깥에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하필 저 두 사람이었고 또 두 사람이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편하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저는 에피소드가 좀 보여져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